자, 이제 세 번째 영상이네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듯이 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특수아동,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Children with Special Need라고 해요. 이 말은 학생인데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각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요하는 아동을 특수교육 요구 아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exceptional children이라고도 해요. 일반 아동과 달리 다른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영재 아동도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간 벨커브라고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를 이거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만날 때 다시 이거를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특수아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장애아동을 많이 생각을 해요.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재교육도 특수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가져서 장애를 해서 장애아동이나 또는 너무 똑똑해서 뭐 영재나 이 외의 아동을 우리가 일반 교육이라고 하고 거기 양쪽 끝에서 있는 아동들을 특수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는 특수교육 하면 장애아동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재는 그냥 영재교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는 장애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까지 있어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지체라는 말이 들어가죠. 발달지체.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발달장애라는 말. 그 발달장애는 이 발달지체랑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좀 포함을 해서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중요해요. 그리고 특수아동의 출연율의 추정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정의와 판별의 기준, 아동의 가변성, 부모의 인지와 태도, 교육 담당 행정관의 요구, 학교와 교사의 인지 및 태도, 그리고 표집의 오타 등을 인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큼 나타났냐를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정의와 판별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적장애가 보통 혹시 IQ가 얼마 이하면 우리가 지적장애라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70. IQ 70을 기본 수준을 해가지고 그 이하면 지적장애, 높으면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할 때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을 때 했어. 그랬더니 73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날에 했는데 얘가 그날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부모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듣고 와가지고 검사를 한두 맞는 중 했더니 67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상이었다가 오늘은 장애가 있네, 시적장애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검사라고 하는 것도 100%가 다 판별을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오타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의를 낼 때 그러면 IQ 검사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지적장애를 정의할 때는 적응행동이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적응행동이라는 부분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장애를 판별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까 말했던 검사를 했는데 어느 날은 들어가고 어느 날은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몇 번을 해봤을 때 이 아이가 떨어졌구나 아니면
또는 아까 얘기했던 적응 행동이라는 부분을 측정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지적장애다 아니다를 판별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아까 얘기했죠. 손상, 장애, 불구, 아까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그러니까 기능적 손상에 대한 거는 유지적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disability, 능력 저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 훈련적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거는 사회 심리적 지원, 우리가 이제 장애 이해 이런 인식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 수정과 지원 체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냐 학생들이 일단은 이거는 약간 자료가 조금 오래됐지만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라고 해서 매년마다 교육부에서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 장애 학생들이 몇 명이고 어떤 장애 영역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표에 보면 어느 장애가 제일 많이 나와 있죠? 지적장애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자폐성 장애죠. 그리고 지체장애, 그리고 뒤에 뭐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지적장애예요. 아까 발달지체라고 있는데 또 그거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발달장애라는 얘기 아까 얘기도 좀 했었죠. 그거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해요. 그거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는 아니지만 이 두 장애를 지칭할 때 그 발달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두 장애를 했은 발달장애는 거진 몇 퍼센트야? 12.8%, 53.8%, 거의 66% 정도 넘죠? 그러면 3분의 2가 전체 학생들의 3분의 2가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학생들이 또는 뭐 장애인들이 이 발달장애 안에 지적장애 또는 자폐장애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법이 또 따로 만들어지고 그게 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중요해요. 그럼 분류를 해야 되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가 특수교육법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국 장애인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 장애인교육법은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이 어느 정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딱 비교를 했을 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특히 미국 교육법은 약간 제껴두고 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나라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나는 거는 뭘까요? 정서행동장애라는 것과 학습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정서행동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어디 있지? 정신장애 쪽으로 조금 들어가요. 왜냐하면 과잉행동 또는 분열, 정신분열 이런 쪽에 들어가지만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학습장애가 뭐냐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우리나라 교육부가 지정을 해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럼 장애인복지법은 뭘 더 중시를 할까요? 네, 바로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한테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복지적인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고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 것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육법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시각장애한테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시각장애인은 교육을 받아야 돼. 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각장애는 우리가 덤따 같은 걸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청각장애는 어떨까요? 듣지를 못해. 수업 시간에. 그러면 어떤 게 있죠?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화라는 것도 있고 구화라는 것도 있어요. 입모양을 보고 그들은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죠. 간혹 하다 보면 우리가 TV나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자기가 잘 안 풀려가지고 소리를 치는 게 있어요. 소리는 안 들려. 입모양으로 딱 보면 저거 욕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있죠. 이게 구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청기 같은 거를 하면 잔존 평열이 낮지만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장애, 지체장애 이 모든 장애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 장애를 통해서 교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육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육법은 여기 시각장애 그리고 deafness 그리고 농맹이 같이 오는 경우 그리고 지적장애 그리고 지체장애의 뭐 외상선 뇌손상이라는 부분을 따로 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정서장애 그리고 아티즘 자폐 그리고 말 언어장애 특정 학습장애 그리고 기타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복장애에서 12개 영역을 이렇게 해요. 하지만 크게 장애인복지법이랑 교육법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학습장애예요. 학습은 학년기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고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을 뭐 특수교육법 아래서 제공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에요. 성인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과거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시절에서 뭐 아직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글을 못 읽고 쓰시는 분 있죠? 근데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었나요? 그건 아니죠. 서로 대화도 하고 뭐 물건도 팔고 뭘 해요. 단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학습에서는 학습을 함에 있어서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어려우면 분명히 제가 정보를 습득을 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지만 사는 데는 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법에는 학습장애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교육법까지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가지는 게 졸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특수교육법에서 지원을 받다가 그냥 비장애인처럼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는 뭐 현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지적장애 상급으로 이렇게 다시 재진단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학습장애가 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교육법에 나오는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해요.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시각장애 여기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게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대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요. 빠르게 읽을게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차용해서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사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의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체장애는 기능, 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칭하는 팔다리 움직임의 어려움을 겪어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PPT를 제공되니까 보시면 되고 자폐성장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하는 이제 장애 영역이니까 사회적 상호행동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가 및 일상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 뭐 학습장애, 그리고 건강장애, 마지막으로 발달 지체.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성취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는 말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장애를 가지고 옴으로써 교육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특교육 대상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종류의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아까 통계표에 보듯이 지적장애와 자폐선상장애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장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뭐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응용행동을 하면서 많이 보는 장애가 정서행동 장애와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지적장애 애들도 많이 볼 거예요. 일단은 학습, 교육적 성취 어려운 아이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접하진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시각, 청각, 그리고 의사소통, 학습장애, 기재장애, 그리고 뭐 다른 장애 영역까지 여기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얘기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부터는 좀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지는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제가 뭐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서 올렸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전달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처음이라서 잘하고 있는지, 물론 잘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건 느껴요. 이런 반응 없이 혼자서 떠들고 있는 건 너무 불편하네요. 예,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좀 해야지 저도 재밌고 아마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이렇게 정보를 들을 수 있고 같이 이제 있는 분들 대충 보니까 운영행동분석 4차 뭐죠? 4학기, 5학기 분들인가? 그러다 보니 좀 있으면 졸업을 같은 분들이 많고 한데 이렇게 좀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요. 학교 방침이다 보니 아쉬운 점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출석과 또는 뭐 리프레션 페이퍼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과제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짧게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좀 원하고 싶은 거는 영화 장애가 들어가는 영화가 좀 있어요. 몇몇이 있어요. 한국 영화도 좋고 외국 영화도 좋아요. 그 장애를 좀 특별하게 잘 표현했던 영화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도 좀 했었으면 하니까 그 영화를 꼭 찾아보시면 좋고 유튜브 같은 데서나 장애 인식 또는 뭐 관심 있는 요즘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아마 다음 주에 대한 것도 영상을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요 뒤에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학교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부분에서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성적이 나왔을 때 그 성적에 대해서 나 이거 더 잘한 것 같은데 선정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난 학기에 나중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모든 정산 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성적은 제가 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저는 다 했는데 이건 했는데 뭐 했는데 그래서 성적은 제가 내요. 물론 다 하고 시험도 잘 봤는데 제가 낮게 주진 않겠죠. 분명히 점수는 점수대로 나가는 부분이고 최대한 고려사항 할 것은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불편한 얘기들이나 어떤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해주셔야 되고 저도 웬만하면 다 좋게
좋게라기보다는 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 만큼 다 좋은 성적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제가 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조만간에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